캐시 호컬 주지사가 최근 급등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RSV에 의해 의료 시스템 과부하가 올 가능성을 우려하여 트리플 데믹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중간선거에서 상원 마지막 자리를 두고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뉴욕시가 발표한 정신질환 환자 강제 입원 조치에 대해 반대 시위가 거세진 가운데 아담스 시장이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럼프 그룹이 세금 사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제 워싱턴 DC 의회 이사장에서 김치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하여 김치의 날이 연방 차원 지정일로 제정되기를 지지했습니다. 뉴저지 주상원이 총기 유지 자격증 발급과 유지하는 과정을 변경하는 강화된 총기 유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공대생들의 선망이 되었던 IT 기업 취직의 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감 입원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자 수를 넘어서면서 뉴욕주가 올겨울 트리플 데믹에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트리플 데믹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늘 정례 브리핑 자리에 소아과 전문의와 메리 바셋 뉴욕주 보건국장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어 뉴욕 주민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뉴욕주 정부와 함께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추세와 독감 바이러스 전파 속도, 호흡기 감염증 전파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DC 역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보다 독감 입원 환자가 더 많아졌다고 우려한 상황에서 뉴욕주 역시 트리플 데믹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뉴욕주 내 독감 바이러스 전파는 8주 전 대비 현재 75%나 급증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수치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독감이 예년에 비해 일찍 그리고 크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독감과 호흡기 질환 입원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뉴욕주는 의료 시스템 과부하 및 병상 부족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응급사태에 대비해 의료 시스템 입원율 및 병상 점유율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호흡기와 코로나19 검사키트 비축, 코로나 백신 확보 및 의료 인력 확보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셋 보건부 장관은 특히 롱아일랜드 지역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롱아일랜드 일부 지역에 마스크 착용을 재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특히 아동들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도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모임이 많은 연말 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조지아주 중간선거에서 상원 마지막 자리를 두고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으면서 내년 1월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는 지금보다 원활하게 상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라파엘 워녹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며 공화당 도전자 허셜 워커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워녹 의원이 승리하면서 연방 상원의 의석 구조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정확하게 반분한 것에서 내년 1월 3일부터는 51석 대 49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대차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원에서 법 개정 논의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대법관, 대사, 장관 등 주요 공직자의 인준을 상원에서 진전시키는 것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입법 절차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위원회에서 증인 소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상원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사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50대 50으로 양분된 상원에서는 권력 분점으로 인해 소수당인 공화당이 레버리지를 갖게 됐다며 이와 비교해 민주당은 앞으로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의원이 있는 상원에서 워녹 의원의 한 표는 예산 처리와 주요 입법 시 한 표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상원 선거운동위원회 행사에서 상원 의원이 50명이면 상원 의원 각자가 대통령이라고 말하며 노심초사했던 상원 50석의 한계를 상기하며 조지아주의 승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의회에서 IRA의 개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녹 의원은 지난 10월 현대자동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발표한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조치에 대해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대책은 건강하고 안전한 뉴욕시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홍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지난주 뉴욕시 거리 및 대중교통 시스템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 의원들과 시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숙자연합 등 시민들은 주거 비용이 비싼 뉴욕시에서 노숙자로 전락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주택 공급이라며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담스 시장은 오늘 직접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같은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책이 뉴욕시 안전과 뉴욕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뉴욕시경이 노숙자를 강제로 연행해 입원시키는 대책으로 오해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대책의 시행은 의료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뉴욕시는 누가 정신건강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위험에 처해 있는 시민의 경우 또는 다른 누군가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시민의 경우 뉴욕시가 적극 개입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면 반대 의견에 부딪히기 마련이라며 더 이상 뉴욕시에서 자신에게 또는 타인에게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뉴욕시 차원의 법안 마련 절차 역시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뉴욕주와 협력해 주택 마련 등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의 문제라며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못 본 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장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뉴욕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세금 사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그의 대권 재도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의 전상 기자입니다. 배심원단은 뉴욕시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트럼프 그룹의 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형법상 세금 사기와 기업 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그룹은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우는 최측근 앨런 와이셀버그를 비롯한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가족의 사립학교 학비 등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세무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그룹은 최대 16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우는 와이셀버그 전 최고 재무 책임자는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협력한 대가로 5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그룹의 규모에 비춰볼 때 의미 있는 수준의 형벌은 아니지만 오는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리스크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재판에서 와이셀버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보너스 수표에 직접 서명했고 손자들의 사립학교 학비 수십만 달러를 직접 지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엘빈 브래그 맨하탄 지검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탐욕과 속임수에 관한 재판이라며 맨하탄에서 어떤 기업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그룹의 변호인은 와이셀버그는 회사가 아닌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려 한 것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마녀 사냥이라며 우리 가족은 와이셀버그의 행동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챙긴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이 제기한 금융, 보험, 세금 사기 의혹에 대한 민사소송과 연방법무부가 주도하는 각종 형사수사에도 직면한 상태입니다. 연방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기밀자료 관리와 대선 불복 등에 관해 수사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워싱턴 DC 의회 이사당에서 김치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행사장에는 미 의회 리더들과 다수 참석해 김치가 한국 전통 음식 문화임을 분명히 하고 하원에서 발의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습니다. 홍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의회 이사당 내 도서관은 김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장 입구부터 맛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등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즉석에서 겉절이 김치를 담그는 시연도 진행됐습니다. 행사장 가운데 마련된 연단에서는 지난 7월 하원에 발의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에 참여한 하원 의원들의 김치 찬사에 이어 김치의 날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연방의회 아시아 태평양계 코커스 의장인 주디 추 의원은 김치의 날 지정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김치의 인기를 조명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의 미국에 대한 공헌을 강조하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등 많은 주가 이미 김치 날을 선포했으며 이제 미 연방이 따라갈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앤디 김 하원 의원은 도서관 앞에서 직원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느냐 물었을 때 김치 냄새를 따라가면 된다고 답했고 김치는 우리나라와 공동체 유산의 일부이며 이는 한국계 미국인뿐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게도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 문화를 고양하고 우리가 미국인으로 이 나라에 속해 있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모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역시 이 자리에 참석해 어렸을 때 사람들이 집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이제는 미국 마트 어디를 가도 김치를 찾을 수 있다며 미국 내에서 자리 잡은 김치의 진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김치의 날을 축하하는 것은 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과 우리 문화, 역사,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큰 자긍심을 갖는 것을 평가하고 축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치의 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캐롤린 멀로니 하원 의원은 김치가 한국의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정통 음식이라는 것을 안다며 고추장 등 다른 한국 요리와 함께 김치는 미국 내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김치를 즐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 김민선 관장은 축사를 통해 김치는 우리의 소울푸드라고 언급하며 자랑스러운 한국 음식 문화가 미국 내에서 자리 잡고 있고 김치의 날이 선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축사가 끝난 뒤 김치전과 김치 파스타, 김치 만두, 갈비 등을 맛보며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연방의회에서 김치의 날 제정 필요성을 환기하고 김치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앞서 멀로니 의원은 지난 7월, 11월 22일 연방 차원에 김치의 날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멀로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하킴 제프리스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결의안은 연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됩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이 한층 강화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자격증을 받고 유지하는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총기 소지 자체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전사희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 예산세출위원회는 총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총기 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자격 조건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총기 규제법을 찬성 8표 대 반대 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총기 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총기 휴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학교, 공원, 법원, 주점 등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민감한 장소로 넓게 설정하고 있어 실제로 사법기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총기 규제를 확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기 휴대 자격증을 얻으려면 총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에 본인 부담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또 역시 본인 부담으로 총기로 인한 각종 사고와 손실을 막는 방법을 가르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현재 $50인 총기 휴대 자격증 발급 비용을 $200로 올리는 등 각종 수수료도 대폭 인상해 총기 소유자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늘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뉴욕 연방법원이 지난달 뉴욕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은폐 총기 휴대 계산법에 대해 일부 조항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뉴저지주는 특정 장소의 총기 휴대 금지보다 아예 자격증을 받기 어렵게 만들어 간접적으로 총기 소지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안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필 머피 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있어 오는 19일 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IT 기업의 취업은 공대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이 분야 학생들은 급격히 증가해 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빅테크 기업들의 급격한 실적 악화로 대대적인 정리 해고를 단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빅테크 취업 시장 위축에 직면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세에 따라 각 대학의 컴퓨터 공학 전공자 수가 크게 늘었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하면서 졸업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타와 트위터,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이 최근 대규모 감원을 잇따라 단행하면서 이들 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해온 공대생들이 좌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팅 연구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약 200개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학과의 학부생 수는 지난해 기준 13만 6천 명으로 10년 전에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만 이상의 초봉과 사내 복지, 수십억 인구가 쓰는 앱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IT 기업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젊은 학생들이 관련 전공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타를 비롯해 트위터, 아마존, 구글 모기업 알파벳, 차량 공유 앱 리프트, 소셜미디어 스냅챗 모기업 스냅,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도어대시 등이 정리해고로 직원을 대폭 줄였으며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칼바람은 이들 기업에 취업하고자 관련 기술을 연마하고 인턴십 등 경력을 준비해온 학생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텍사스대 컴퓨터공학부 수석 스텝인 브렌트 윙크먼은 학생들은 여전히 여러 채용 제안을 받고 있지만 단지 그런 제안이 메타나 트위터, 아마존이 아니라 GM, 토요타, 로키드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뉴욕시, 퀸즈, 브루클린, 스테튼 아일랜드, 브롱스, 4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나소, 서포 카운티, 뉴저지 버겐 카운티 등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단계가 높음으로 격상됐다며 해당 지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퀸즈의 경우 지난 7일 평균 인구 10만 명당 269명이 감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1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들의 코로나19 감염률은 7에서 10%대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는 자가진단 검사가 많아진 만큼 실제 감염 확산세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과학진흥회 임상독성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연간 6세에서 18세 전국 청소년 마리화나 남용 사례는 지난 20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마리화나 남용 사례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꾸준하게 늘어났지만 콜로라도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10년 1000건을 넘겼으며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네바다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한 이후인 2018년부터는 매해 연간 1,500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남용 사례는 특히 식품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는데 10대 청소년이 마리화나를 사용할 경우 두뇌 발달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하며 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주를 판매하는 줄랩스가 청소년 중독 등과 관련한 미국 내 소송 5천여 건을 합의로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합의된 사건에는 대인 손해배상 소송 3,234건과 정부 당국이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제기한 소송 1,313건, 그리고 소비자 집단 소송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변호인은 이번 합의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고, 학교들이 니코틴 중독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기 위해 제공해야 할 실질적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올 10월 현재 뉴욕시 공무원의 결혼이 팬데믹 사태 이전 결혼율보다 4배 수준으로 높은 전체의 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율이 높은 부서는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으로 결혼율이 32%에 달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소기업 지원 등 업무가 쌓여 있지만 실제로 일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권국도 결혼율이 32%로 높았고, 조사국 25.4%, 빌딩국 22.7%, 도시계획국 22.3%, 택시 리무진국 20%, 소셜서비스국 20% 등도 20% 이상의 결혼율을 기록했습니다. 인권국도 결혼율이 32%로 높았고, 조사국 25.4%, 빌딩국 22.7%, 도시계획국 22.3%, 택시 리무진국 20.1%, 소셜서비스국 20% 등을 기록했습니다. 결혼율이 20%를 넘어서는 부서들은 시 경제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들이라 더욱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민 서비스가 부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